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하고 봤더니 헬리콥터예요. 아, 예. 근데 이 헬리콥터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도 대잠 헬기. 아, 대잠 헬기. 그러니까 헬기가 여러 임무가 있죠. 지금 말하는 대잠, 잠수함을 잡는 대잠 헬기도 있을 수 있고 해상 작전에 특화된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모든 뭐 탐색 구조랄지 그렇죠. 그리고 소해 헬기도 있죠. 소해 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지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기능들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도 10가지 이상 되는 그런 네. 임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헬기를. 그중에서 대잠 작전 헬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옛 잠수함 영화 보면 클리셰가 잠수함 승무원들이 막 천정을 이렇게 보고 있고 막 띵 이런 소리 나면 다들 막 식은땀 흘리고 이러다가 누가 가다가 다리 꼬여서 넘어져 우당탕탕 소리 나면서 막 다들 절망하고 어렘이다 막 이러고 피하는 뭐 이런 장면일 때 항상 등장하는 헬기잖아요, 이게. 등장하기도 하고 네네. 혹은 소리로만 대잠 초계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그러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 헬리콥터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을 거니까 그 장점들이 대잠 헬기에서도 일단 고스란히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들이 나오고 성능들이 나오는 건 또 그만큼의 뭐랄까요? 이게 특장점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싹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있는 것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네.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헬기들을 보자면은 MH-60R 미국에서 이제 제조 개발한 헬기죠. 뭐 그거의 조상들은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 뭐 SH-60 시리즈들이 그렇죠. 있죠. 그런 시리즈들부터 해가지고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MH-60R과 MH-60S를 미 해군에서 쓰고 있죠. 예. 미 해군을 비롯한 5개 국가 정도에서 운영 내지는 도입이 확정된 그런 헬기입니다. 또 하나 보자면은 그거보다는 좀 작고 체급이 작고 날쌔고 합니다만은 성능은 무시 못하는 그런 헬기죠. 원래 링스에서 그 조상은 링스죠. 링스에서 출발해서 슈퍼링스로 갔다가 그거를 완벽하게 개량하면서 소재도 바꾼 그런 헬기. 바로 AW159 와일드캣이라는 그죠. 그런 대잠 헬기가 있습니다. 예. 또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멀린. 아주 대형 영국제. 헬기죠. 완전 영국제는 아니죠. 뭐 레오나르도사가 주로 했기 때문에 이태리가 정확히는. 좀 뭐랄까 더 입김이 더 지분이 있다? 있는 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운용은 영국이 좀 더 그쵸. 많이 갖고 했죠. 그러니까 영국과 이태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멀린 헬기도 상당히 유명하죠. AW101이라는 예. 제식명을 갖고 있는 헬기. 멀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멀린이 아서왕에 나왔던 그 마법사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 여기저기 나오는 멀린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킹스맨에도 멀린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나오죠. 마법사 역할 같잖아 거기서 네. 보면. 예전에 제 취미가 국방뉴스 보는 거였었는데 국방뉴스 보면 해군 관련 뉴스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취미가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거 제가 여기 있죠. 그 링스 헬기가 구축하면서 이렇게 확 떠갖고 막 이렇게 막 폭내 떨어뜨리고 이런 장면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운영했던 거는 링스였다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최근엔 뭘 운영하는지는 좀 궁금해졌어요. 네. 뭐 대한민국이? 네네.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 슈퍼링스 헬기하고 링스 헬기하고 그리고 와일드캣하고 이 3종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 계속 운영하고 있고 개량형 운영 도입해서 운영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링스를 처음에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그걸 개량한 슈퍼링스라고 불리는 헬기가 도입이 2차로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해군이 도입을 하면서 우리도 동시에 도입을 했던 와일드캣 AW159 이 헬기 8대를 도입해서 우리가 주로 이 함대의 항공대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 대잠 헬기 지금 뭐 우리가 유망한 3가지 종류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거 운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잠 헬기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어떤 맞습니다. 능력? 그게 중요하죠. 뭐예요? 저는 3가지 들고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항속거리가 아니라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전 시간. 예, 이거에 일반적인 그냥 떠서 기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호버링을 하면서 디핑 소나를 그렇죠. 떨궈가지고 잠수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작전이 발생해서 빠르게 기동해가지고 어뢰를 투하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는 적의 함정을 격침시키기 위해서 펭귄 미사일이랄지 헬파이어 미사일을 가지고 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좀 길어야겠죠. 가능하면 그런 왜냐하면 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상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라면 지상 기지에서 떠서 있으니까 다시 복귀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만 지금 해상에서 버리려면 해상에서 출발하는 플랫폼들에 멀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띄운 구축함이라든지 배가 그 위치에 또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약 속에서 조금이라도 많이 오래 작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네. 작전 시간이 중요한 거고.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으면 디핑 소나 이거의 그런 어떤 핵심이겠네요. 성능이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더죠. 다기능 레이더가 특히 이제 기수 부분에 달려 있는데 이 레이더의 성능이 에이사 레이더 기반의 최신형 레이더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옛날 거냐. 그런 것도 상당히 좌우를 하죠. 자, 그러면 뭐 일단은 알겠어요. 결국은 이제 대잠이기 네. 때문에 잠수함 잘 찾아가지고 그리고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될 테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항속 거리, 작전 시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이제 레이더가 최신형이어야지 또 잘 찾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세 가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MH60R 그다음에 와일드캣 그다음에 뭐 멀린 예.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서 이게 탑3 정도 되나요? 전 세계 대잠 일기? 뭐 제가 뽑은 탑3라고 할까? 뭐 어. 제 내피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럼 각각의 그 장단점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아, 그럼. 그럴까요? 예. 우선 MH60R은 와일드캣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소형의 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크잖아요. 11톤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캣이 8,000kg 정도 네. 되는 그런 헬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작전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기체가 음. 크면 더 많은 연료도 실을 수 있고 더 맞습니다. 많은 장비도 음. 탑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형의 기체가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대형이 뭐예요? 멀린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크기와 그런 많이 싣고 심지어 멀린 같은 경우는 최대 작전 가능 시간이 5시간이나 돼요. 오. 예. 기준이 될 수 있는 MH60R이 2시간 반? 2시간 반. 아주 길어야 3시간이에요. 어. 2배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와일드캣은 그 세 개로 그거보다 비교했을 때 가장 가장 낮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체급 체구가 크기로 좀 따지면 작으니까. 멀린, 그다음에 MH60, 와일드캣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순서를 그렇게 볼 수 뭐 있고. 톤수로 나눠 본다면은 멀리는 15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MH60R이 11톤. 그리고 와일드캣이 8톤 정도 돼요. 11, 그러니까 15, 11, 8.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크기와 무게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큰 애들이 오래 버틸 수 있다. 오래 버티고 작전 가능 시간도 더 늘어나고 무장을 탑재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보통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잖아 농구 같은 거 할 때 쟤들 큰데 큰 애들 느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요새는 크고 빠른 애들도 많던데. 와일드캣이 빠르기로는 제일 빨라요. 그리고 가벼우니까. 큰 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우리가 그런 대잠 헬기를 탑재하는 게 해상에서는 대형 구축함에서 주로 하잖아요. 뭐 3,000톤 아무리 작아도 3,000톤급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납까지도 하는 거면은 그렇죠. 더 커야 되고요. 그런데 크면 어떻겠어요? 경납은 고사하고 탑재도 어려운 함정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약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통 헬리패드가 있는데 이게 더 커야 되는 것도 있고 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공간도 더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와일드캣이면 멀린이면 한 대밖에 운영 못하는 그러면 아무리 성능이 좋고 그래도 숫자가 적으면 또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중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탑3에서 중국 대잠 헬기들은 다 치지도 않았는데 네. 걔네들이 굉장히 고철 걷고 있어요. 그 분야에 있어서. 원래 Z9라는 돌핀 헬기를 그대로 이제 들여와가지고 네. 해상형으로 만든 건데 그게 한 4톤쯤 된단 말이에요.
와일드캣보다 훨씬 가벼워요. 저 작네요. 예, 그리고 막 그냥 돌아다니긴 쉬워. 근데 바다에서 작전하려니까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겠어. 이번에 좀 아주 커다란 걸로 네. 해야겠어. 그래서 jet8 그거는 훨씬 커요. 그래서 그거를 해상 작전 헬기로 가자, 대잠 헬기로 가자 했는데 너무 크니까 함정에 탑재하려니까 얹지를 못해. 아주 큰 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야. 우리도 적당히가 없지만 거기도 적당히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다 제끼고 이제 와서 jet20 그러니까 MH60R의 원조의 원조가 되는 UH60의 어떻게 보면 그걸 카피해가지고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능력은 많은 부분들이 반신반의하고 그러니까 검증된 건 또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랄지 디핑 소나랄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잠수함 찾는 능력, 디핑 소나만 좀 따져보자면 디핑 소나 능력은 세 개가 다 정말 월등할 월등해요. 수준인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거는 MH60R의 디핑 소나요. 그 디핑 소나는 중주파는 물론 저주파까지도 다 잡아내는 정말 지금 주파로 현존하는 찾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현존하는 최강의 디핑 소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AQS-22라는 그런 디핑 소나인데 그걸 탑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종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가까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와일드캣에 있는 그런 디핑 소나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슈퍼링스를 운영하다가 와일드캣을 들여오고 나서 야 성능이 이렇게 달라 하는 걸 정말 체감했고 해군에서는 대만족을 했죠. 다만 체급이 좀 작기 때문에 더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MH60R을 이번에 이제 들여오게 되죠. 이게 나름대로 들으면서 제가 네. 내가 산다면 뭘 살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뭐 사실 거예요? 셋 중에? 근데 다 뭐 비슷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네. 나의 어떤 용도를 봐야 되잖아. 내가 서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차를 타는데 뭐 흔히 말하는 미국의 큰 땅덩어리와 주차장도 넓은 데서 네. 타는 그런 차를 사는 것보다는 험비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적당한 차를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잠 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그 바다 환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작전 시간을 그게 최우선은 아닌 것 같다. 대신 그러려면 더 섬세하고 좀 뭐랄까 찾기도 잘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럼 저는 와일드캣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와일드캣이 제일 낫지 않을까. 좋은 혼자서 의견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뭐 물론 다른 두 아이도 그죠. 워낙에 쟁쟁한 아이들입니다만 이 아이들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와일드캣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고르면 멀린이요. 이런 사람도 있어. 네. 무조건 일단 큰 거. 크고. 네. 왜냐하면 약간 중국 스타일이야. 작전 환경이란 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새로운 장비를 탑재해야 될 때 체구가 작으면 이 장비를 못 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새로운 기술로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이 장비가 무거워. 그러면 와일드캣은 못 실는데 멀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탐색 구조를 한다거나 했을 때 훨씬 더 그쵸. 오랫동안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해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소해 헬기로도 운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기종을 갖고 소해 헬기를 그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어느 정도 여건만 된다면 아주 좋죠. 다만 엔진 크니까 네. 엔진이 그런 파워가 넘치는 2100마력 엔진이 3개나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니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 의견도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 네. 주변국을 저는 우선 일단 대한민국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대잠헬기 차원에서. 그러면 북한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은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네. 주변국을 견제하는 것이 전 좀 더 우선이라고 봐요. 이 대잠헬기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는 일본도 봐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찾으려면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쪽, 성능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 커서도 안 되니 MH60R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으나 부분적으로 우리는 연안 함대를 운용해야 되니 네. 지금이 정확한 것 같아요.
와일드캣도 운영하고 MH601도 일정 부분 운영하는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한 그 해군에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면 한 개 기종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 금지 판정이 내려지면 그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맞춤형인 거죠. 어, 북한 해군에 맞추기 위한 대잠 헬기와 주변국의 그렇죠. 위협에 맞추기 위한 대잠 헬기를 골고루 갖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정조대왕급의 이런 구축함, 엄청난 규모의 전투함에 와일드캣을 2대 실은 거하고 더 크고 작전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렇죠. MH601을 2대 탑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둘 다 그렇죠. 탑재할 수 그렇죠. 있다면 예, 예. MH601이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박수를 칠만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준비하는 게 베스트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능력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을 것이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될 텐데,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세 기종 모두 뭐 지금은 베스트라고 말하지만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유연성에 있어서 가장 좀 뭐랄까 앞장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는 단연코 MH601이 앞선다고 음. 보는 게요. 왜냐하면 이 기반이 되는 이걸 개발한 국가를 봐야 돼요. 영국이나 이태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MH601을 가지고 초수평에 있는 무기 체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세 개의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도입할 때 그 기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설사 지금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이 초수평 밖에 있는 목표물이 있을 때 초수평 밖이란 게 뭐예요? 수평선 밖, 아주 가시거리 밖이란 뜻이죠.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구가 둥그니까 저 둥그런데 건너에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우리가 대한미사일이 어디 유도가 끝까지 유도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초수평을 안쪽에서 공격을 해야. 그러니까 대한미사일이 대부분 길어야 250km의 그런 사거리를 갖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유도가 안 유도가 되니까. 가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순항 미사일을 유도하려면은 그런 플랫폼이 있으려면 데이터 링크로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그렇죠. 해상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중에 대잠 초계기도 있고요. 이 대잠 헬기도 그렇지.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 대잠 헬기에 지금으로서 가장 앞서가는 게 MH601이에요. 거기다 그게 또 이 거점이 된다. 601기가 우리 육군도 쓰고 있고 미군도 하고 전 세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보수 측면도 훨씬 유럽제보다 낫겠죠. 그렇죠. 와일드캣보다는 아니지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장기 중에 하나 국산하잖아요.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 같은 거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 무리라고 아,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긴 질문에 짧게 답해 주셨네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